오늘 이제 경우에서 얘들아 첫 번째로 얘들아 그 진도를 좀 나가게 될 건데 이 프린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64문제짜리인데 얘들아 프린트가 보게 되면 얘들아 뭐 유형별로 내가 그냥 쭉 연습할 만한 것들 얘들아 그냥 쭉 놨어 얘들아. 그래서 뒤에 맨 뒤에 얘들아 색칠하기 유형까지 해가지고 얘들아 8개 유형이 있어 얘들아. 이 프린트에는 8개 유형이고 유형은 이런 데 써있어 얘들아. 이렇게 유형이 얘들아 써있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요거에 얘들아 해당되는 얘들아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너희 반이 얘들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어떤 기본적인 유형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풀고 뭐 교사형을 풀던지 아니면 교과서를 풀던지 학교 프린트를 풀던지 했을 때 너무 얘들아 그 과거에 했던 개념을 똑같이 얘들아 또 해야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좀 한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RPM을 우리가 풀긴 풀 건데 RPM보다는 얘들아 수준이 조금 더 낮다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돼. 그리고 RPM은 얘들아 유형이 4개씩 거의 있는데 조금 얘들아 1개 정도만 씻고 나머지가 조금 빡센 유형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바로 그거로 하게 되면 연습이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내가 조금 쉬운 프린트를 얘들아 좀 구성을 좀 해놓은 거야. 그래서 각 유형당 8개씩 있다고 보면 되더라. 88에 64문제야. 전체 프린트가.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그냥 여기 유형 합의 법칙은 이런 거고 뒤에 고배 법칙은 뭐고 얘들아 길찾기 문제 뭐고 수영도는 뭐고 색칠하기는 뭐고 해서 이런 건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얘들아 유형학습을 이 프린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얘들아 당분간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의 내용을 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구성을 좀 해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너희가 공부를 하기도 편할 거고 본인이 얘들아 어떤 유형이 안 되는지 파악하기도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 이거 해보니까 저는 색칠하기가 좀 안 되는데 뭐 하면 그 부분만 좀 복습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그리고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그 뭐시니 얘들아 요거 프린트 번호가 원래 얘들아 프린트에 좀 나와야 되는데 얘들아 프린트마다 고유 번호가 있는데 프린트 고유 번호를 내가 넣질 않아가지고 내가 좀 이따 단톡방에다가 요거 얘들아 프린트 고유 번호 얘들아 내가 이제 단톡방에 넣어주면 그거 얘들아 좀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이제 틀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꼬릿말을 좀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 한번 펴보시고 얘들아 오늘 조금만 진도 나갈 테니까 좀 잘 봐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맨 앞에 얘들아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니네 얘들아 여기 페이지에 지금 합의 법칙이라고 하나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너희는 화면만 봐도 괜찮아 얘들아. 그 다음 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고배 법칙이라고 얘들아 나와 있는 게 있어. 이게 이제 경우의 수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니네 이해할 수 있게 얘들아 내용 설명을 좀 한번 해줄 거야. 자 만약에 너희가 학교에서 오늘은 수업이 좀 빨라가지고 바로 학원에 왔을 텐데 자 얘들아 학교에서 학원까지 올 때 내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니네들 광역버스 뭔지 알지? 광역버스 좀 비싼 버스 얘들아 빨간 버스. 자 얘들아 학교에서 학원까지 오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가 얘들아 3개의 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버스 좀 싼 거 한 2개가 있다라고 치자. 웬만하면 마을버스 타면 좋겠지만 자 얘들아 빨간 버스가 몇 개가 있다고? 빨간 버스가 가지수가 3가지가 있고 이 빨간색 가지수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학교에서 학원까지 올 때 마을버스의 가지수가 이제 2가지가 있단 말이야. 됐니? 그럼 너희가 얘들아 내가 문제를 내볼게. 학교에서 얘들아 학원까지 올 때 탈 수 있는 얘들아 버스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가 몇 가지 얘들아? 광역버스 얘들아 3가지랑 초록색 마을버스 2가지를 너희는 얘들아 곱하니 더하니 이 3가지랑 얘들아 니네가 버스 정정에 서 있다 치자. 빨간 버스가 3개가 있고 얘들아 초록색 버스가 2개가 있어. 그럼 너희는 몇 개 중에 하나를 타고서 여기까지 올 거야? 5개 중에 하나를 타고 오게 되는 거 맞아? 빨간 버스 3개랑 얘들아 여기 초록 버스 2가지를 우린 뭐 한다고? 더한단 말이야. 너희는 얘들아 3에다가 2를 더해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구나? 5가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지금 더했지 얘들아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걸 좀 거창하게 얘들아 용어가 이 앞장에 좀 나와 있지. 이런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너희가 옷을 입고 오는데 얘들아 옷을 입는데 바지가 뭐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바지가 3벌이 있어. 그럼 너희는 얘들아 바지를 뭐 한 벌에 2개 입고 오진 않을 거 아니겠니?
세 개의 바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티셔츠, 윗도리 두 가지가 얘들아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치자. 됐니? 그럼 너희가 얘들아 바지 세 가지랑 티셔츠 두 가지 중에서 얘들아 어때? 옷을 입고서 얘들아 밖으로 나갈 거란 말이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나간다라고 칠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내가 바지를 경우의 수를 P1이랑 P2랑 P3 이렇게 한번 놔볼게. 바지를. 그 다음에 티셔츠 종류를 T1이랑 T2다라고 논다라고 치게 되면 잘 봐봐. 너희가 바지를 P1을 입을 때마다 그때마다 얘들아 T1 윗돌이 입을 수도 있고 T2라는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지. 그럼 P1에 얘들아 가질 수 몇 개인 거야? 두 개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P1마다. 마찬가지로 얘들아 P2 바지를 입었을 때 T1을 입을 수도 있고 T2를 지금 입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P3 바지를 입었을 때 T1이랑 T2를 이렇게 입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 얘들아? 이게 지금 몇 가지야 얘들아? 전체가 6가지인 거 맞아. 니네 머릿속에서 옷 입을 때 생각해봐 얘들아. 막 골라서 얘들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럼 너희가 코디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지금은 얘들아 뭐 했냐면 바지가 3가지고 티셔츠가 2가지일 때 3가지에다가 2가지를 곱해서 얘들아 몇 가지라고 본 거야? 6가지다 라고 본 거야. 됐니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얘들아 빨간색 버스랑 얘들아 초록색 버스는 동시에 얘들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너네 빨간색 버스를 타면서 마을 버스를 타고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5대 중에 한 대만 타고 올 건데, 반면에 너희가 얘들아 바지랑 이제 티셔츠를 입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얘들아 얘랑 얘를 동시에 고르는 거잖아. 옷장에서 얘들아 3개 중에 나 이거 입어야지, 티셔츠 중에 이걸 입어야지. 동시에 고르거나 혹은 너희가 연속적으로 얘들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 맞아? 바지를 고른 후에 티셔츠를 고른다든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 이 위에 있는 합의 법칙은 얘들아 이 3가지와 2가지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동의하니 얘들아? 근데 너희가 이제 바지랑 티셔츠를 입는 경우에는 이 2가지는 얘들아 어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연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경우에는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너희가 얘들아 더해서 구한다. 이걸 좀 거창하게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밑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바지랑 티셔츠를 입는 입장에서는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얘들아 이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해서 너희가 여기 좀 거창하게 얘들아 용어가 나와 있는데 곱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들아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할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래처럼 얘들아 뭐 할 때도 있는 거야? 곱할 때도 있는 거야. 이런 게 얘들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 좀 많이 수업을 좀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경우의 수가 얘들아 어떨 땐 더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곱해야 될 때도 있고 2가지 중에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조금 너희가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좀 이렇게 뭐 사실 따지지 않고서 해서 곱해야 될 때 곱하고 잘 더해야 될 때 더하기는 해. 근데 처음에 이걸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게 얘들아 은근히 얘들아 좀 헷갈려 하더라고 얘들아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합의 법칙에서 얘들아 몇 문제 한번 풀어주고 곱의 법칙에서 몇 문제를 풀어줘서 여기 얘들아 1번부터 너희가 16번까지는 얘들아 유형 2가지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 알겠니? 근데 너희가 여기를 공부하는 방법은 있잖아. 너희는 이제 경우의 수를 사실 제대로 배워보는 게 이제 처음 배워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다가 얘들아 이걸 왜 더해야 되지 곱해야 되지 나중에 얘들아 이게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나나 얘들아 아니면 조교쌤이랑 좀 이런 건 토론을 좀 해보는 게 얘들아 굉장히 좀 좋아.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하자면 함수를 공부할 때는 얘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얘들아 내가 정해주는 논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 단어는 그거랑 좀 달라. 어차피 본인 마음에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니네께 되는 거지. 알겠니 얘들아? 그게 아닌 경우에 뭐 내가 얘들아 하는 거 그냥 외워서 푼다 뭐 이렇게 너희가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계속 얘들아 좀 풀면서도 애매한 그런 거 있지. 함수는 솔직히 얘들아 풀면 좀 명확하잖아 얘들아. 푼 건 푼 거고 못 푼 건 못 푼 거란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는 좀 애매하게 얘들아 좀 운 좋게 얘들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토론을 얘들아 얼마든지 좀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얘들아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1번 문제는 지금 봐볼게 얘들아 한 개의 주사위를 3번을 던져. 너희가 얘들아 주사위라는 게 얘들아 1번부터 얘들아 몇 번 눈깔까지 있는 거야? 6번 눈깔까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3번을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합이 얘들아 15 이상인 경우를 구하여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나처럼 좀 체계적으로 풀길 원하는 거야. 그냥 막 세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주사위 한 번 던질 때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눈이 나와. 맞니 얘들아? 그럼 만약에 제일 큰 거 6, 6, 6 나오게 되면 제일 얘들아 3개의 합이 제일 큰 경우의 수가 몇 나오는 경우야? 18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 맞아. 근데 6, 6, 5 같은 게 나와버리게 되면 3개의 합이 얘들아 몇인 경우의 수도 존재해? 17인 경우의 수도 존재하겠지. 뭐 6, 6, 4나 얘들아 아니면 너희가 이제 5, 6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어때? 3개의 합이 얘들아 몇인 경우도 존재하는 거야? 16인 경우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15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지금 우리한테 뭘 구하래? 15 이상인 경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됐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한테 뭘 해준 거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들아 경우의 수를 나눠준 거야. 3개 더한 게 18일 때, 17일 때, 16일 때, 15일 때를 나눠서 풀자. 맞니?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18이 나오는 경우와 3개의 눈깔의 합이 17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없니? 얘들아 3개를 더했는데 18이 나오면서 동시에 17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얘랑 얘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3개의 눈깔의 합이 16이라든지 아니면 15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절대로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아까 내가 이 뒷페이지에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광역버스 3개랑 마을버스가 몇 개가 있었어? 2개가 있었어. 광역버스를 타면서 얘들아 마을버스를 타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니네 뭐 빨간 버스랑 파란 버스를 얘들아 동시에 타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건 합의 법칙이구나. 내가 여기 경우의 수 세고 여기도 세고 다 세가지고 얘들아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싹 다 뭐 해야 되겠구나? 더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고서 얘들아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래도 처음 이제 합의 법칙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얘들아 여기 현강을 듣는 거니까 그렇게 너희가 좀 풀었으면 좋겠는 거. 여기 유형 전부 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눴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봐보자 얘들아. 니네 얘들아 18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몇 나와야 돼 얘들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깔들이 몇 나와야 돼? 6, 6, 6 나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6 나오고 6 나오고 6 나오니까 자 여기는 순서상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순서상이 1개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17이 되려면 여기 3개 중에 한 놈만 1만큼 줄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666에서 얘들아 줄여버리게 되면 665도 있고 근데 얘를 줄이게 되면 656도 있고 그 다음에 566도 있으니까 지금 얘들아 17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지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얘들아 한 놈을 둘만큼 줄이든지 아니면 두 놈을 택해서 1씩 얘들아 줄이든지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한 놈을 2개 줄이게 되면 664 같은 거 괜찮아. 근데 664가 있으면 646도 있고 얘들아 466도 있으니까 이건 지금 몇 가지인 거야 사실상? 3가지인 거지 얘들아. 쓰진 않을게. 이거 자리 바꾸는 거 괜찮아 얘들아. 664가 646, 466 해서 3가지인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655 같은 거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얘들아 어떠니 얘들아? 655도 있지만 565도 있고 556도 있으니까 이건 역시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밖에 없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거 맞아. 총 6가지. 그러니까 맨 위에 게 1가지, 두 번째가 얘들아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3번째 줄이 얘들아 6가지가 지금 있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거 얘들아 15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얘들아 쓰다가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빼먹으면 너무 가슴 아프겠지. 자 15가 되려면 여기서 3만큼 하나를 줄이던지 맞니 얘들아? 한 놈만 얘들아 3을 줄이든지 한 놈은 2를 줄이고 얘들아 한 놈은 1을 줄이고 한 놈은 얘들아 2를 줄이던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1 줄이고 2 줄이던지 한 놈만 3 줄이던지 이것밖에는 얘들아 없지 않아? 그럼 얘들아 이거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663이랑 636이랑 366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가지가 돼? 이것도 3가지가 되는 거 맞니? 다 적는다라고 치게 되면 그럼 이것도 얘들아 이건 몇 가지야? 이거는 654는 얘들아 배워야 되는 게 몇 가지야? 654도 있지만 얘들아 645도 있고
5, 4, 6도 있지만 5, 6, 4도 있고 4, 5, 6도 있지만 4, 6, 5도 있으니까 전체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아니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맨 마지막 게 이게 6가지에다가 여기 3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 9가지 얘들아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 아까 말했듯이 18 나올 때 17, 16, 15 나올 때가 아니라 각각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한다. 이 4가지를 얘들아 우리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은 되는 거 맞아? 답이 없네 얘들아. 뭐 하나 빼먹거나 뭐 한 거 같은데? 여기서 5, 5를 빼먹었구나. 하나씩 줄이는 거. 그래서 여기 10가지가 되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야? 다 더하면 20가지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 자 얘들아 요거 얘들아 어때 따라해 볼 수 있겠어 얘들아 1번 같은 거? 그럼 내가 얘들아 나머지 문제 몇 개만 좀 이제 그 푸는 얘들아 형식만 좀 잡아줄 테니까 첫 시간 이거 하니까 얘들아 절대로 놓치지 않고서 좀 잘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그 내가 여기에서 그 어떤 거 한번 해볼까? 2번 같은 거를 얘들아 간단하게 좀 보여주게 되면 니네 이제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곱이 얘들아 뭐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좀 나와 있어 얘들아. 곱이 홀수. 그럼 이거는 나는 여기 합의 법칙에다가 얘들아 해놨고 내가 이걸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둘 다 좀 해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 여기서 2번 한번 봐보게 되면 첫 번째 주사위도 1, 2, 3, 4, 5, 6 중에 눈깔이 하나 나오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주사위도 얘들아 1, 2, 3, 4, 5, 6 중에 하나 얘들아 눈깔이 나오게 될 거잖아.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합의 법칙으로 푼다 치면 얘들아 2개 곱해서 홀수가 될 때 제일 작은 홀수가 몇이야? 곱해서 얘들아 몇 나오는 경우가 있어? 곱해서 1 나오는 경우 분명히 존재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곱해서 3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맞니? 곱해서 7 나오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곱해서 7은 절대 안 나오지. 곱해서 몇 나오는 경우가 있어? 9 나오는 경우 있어 얘들아. 9 맞니? 3 곱하기 3 같은 거 곱해서 11은 되니 안 되니? 11은 절대 안 나오지. 13 가능해? 불가능해? 13 불가능해. 15는 가능하지 얘들아. 3 곱하기 5 같은 거 있으니까 15 17은 17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17 불가능하고 19 불가능하고 21도 불가능하고 23도 안 되고 25는 하나 가능하지. 5 곱하기 5니까. 그 다음에 내가 27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29도 안 되고 31도 안 되고 33도 안 되고 얘들아 35도 안 된다는 거 알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쭉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얘들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애들이 되지. 자 그럼 이건 몇 가지야? 1,1이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얘네 얘들아 1,3이랑 3,1이니까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고 얘네 얘들아 얘도 얘들아 2가지가 되는 거고 1, 5, 5, 1이니까 얘네 얘들아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 맞아 얘들아. 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얘네 얘들아 3 곱하기 5랑 5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이것도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고 얘는 또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지금 되는 거니까 3가지 3가지 3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9가지다 라고 풀게 되면 너희는 이 문제를 얘들아 뭘로 푼 거야? 합의 법칙을 갖다가 이제 풀어버리게 된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합의 법칙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눠서 풀게 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뒷장에서 배운 곱의 법칙 갖다가 얘들아 풀어버리게 되면 얘들아 니네 2개 곱해서 홀수가 돼야 돼. 첫 번째 눈깔이랑 두 번째 눈깔을 곱해서 홀수가 나오게 되려면 A도 얘들아 뭐일 수밖에 없어. A도 홀수일 수밖에 없고 B도 얘들아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홀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여기 중에 A를 홀수를 택해야 되니까 홀수를 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첫 번째 주사위에서 얘들아 이제 홀수를 택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서 또다시 얘들아 홀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 맞아. 됐냐?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서도 3가지고 여기서도 3가지인데? 얘들아 동시에 선택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 첫 번째 1, 3, 5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번째 1, 3, 5 중에 하나를 고를 때마다 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홀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겠지.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연속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1, 3, 5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아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얘들아 몇 가지 경우의 수다. 몇 가지야 전체가 9가지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지.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사실 내가 이제 합의 법칙에 넣어놓긴 했지만 한 번 정도 노가다 해봐야 되니까 사실상 얘들아 뭘로 푸는 게 곱의 법칙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지. 이 말 이해돼? 근데 이 부분은 너희가 한번 따라 해봐야지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 얘들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2번 내가 좀 한번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준 건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야 돼. 3번은 너희가 그냥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4번 같은 문제를 좀 풀게 되면 이게 너희가 이번에 배운 집합이랑 좀 연관이 있어서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니네 3과 4로 얘들아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면 안 되겠지. 또한 4의 배수가 돼도 얘들아 안 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이건 집합을 좀 써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3의 배수의 집합을 내가 A라고 할게. 3의 배수 369 맞아 얘들아. 그런 거의 집합을 내가 이제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집합을 내가 B라고 놓게 되면 잘 봐 얘들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A의 여집합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 됐니 얘들아? 근데 동시에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동시에 4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 맞아? B의 집합의 바깥쪽 영역에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얘들아 뭐가 들어가? 교집합이 들어가게 되는 거 맞아? 동시에 만족해야 돼. 3의 배수도 아니면서 동시에 누구의 배수도 아닌 거야? 4의 배수도 아닌 거를 찾아라 이 소리야. 그럼 잘 봐 얘들아. 니네 1부터 50까지 애들을 내가 전체 집합으로 놓게 되면 니네 전체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0개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아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A 합집합 B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이다 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얘들아 여집합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니? 얘는 어떻게 구해 얘들아? 전체 집합에서 나 자신을 빼버리면 나오지. 이 정도는 알지 얘들아?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의 경우에서를 뭐 해버리면 나와? 빼버리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들아 얘가 50개니까 우리는 얘만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건 너희가 잘 알다시피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뭐 하는 거야? 빼게 지금 되는 거잖아. 이건 합의 법칙이 살짝 이제 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합의 법칙은 아까 1번 문제에서의 합의 법칙은 얘들아 주사위를 3개 합쳤을 때 18인 거랑 얘들아 3개 합쳐서 17인 건 교집합이 없었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들아 4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어때 얘들아? 3의 배수가 나오는 것과 4의 배수가 나오는 것은 일부 겹치는 애들이 존재하잖아. 그걸 우리가 집합에서 뭐라고 배웠어? 교집합이다 라고 배웠던 거고. 자 3의 배수는 얘들아 3 곱하기 16이 48이니까 너희가 3의 배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16개가 지금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얘들아 몇 개 나와 얘들아? 12에다 4 곱하면 48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몇 개가 나와? 12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이런 거를 세다 보면 12의 배수는 얘들아 몇 번 세죠? 답을 중복해서 세지게 되잖아. 그래서 12의 배수는 12 곱하기 4가 48이니까 4가지는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이제 28에서 얘들아 4를 빼니까 24가지가 나와. 얘가 몇 가지가 나와 얘들아? 24가지가 나오게 되지. 그럼 정답은 얘들아 50에서 24를 뭐 해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니까 너희가 이제 26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경우의 수인데 얘들아 마치 뭐처럼 풀어서 집합처럼 얘들아 풀게 된 거 맞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내가 1번이랑 2번이랑 4번을 좀 풀어줬는데 1번은 그냥 한번 그냥 따라하면 되고 3번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내가 둘 다 해줬으니까 둘 다 따라하는데 곱의 법칙이 좀 편하네 이렇게 공부해주면 되고 4번은 얘들아 어때 얘들아? 나처럼 집합을 써서 똑같이 얘들아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이게 집합으로 얘들아 놓고서 푸는 거를 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뭐 나머지 얘들아 5, 6, 7, 8번은 너희가 얘들아 따로 니네가 이제 한번 해보고 질문해서 얘들아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알겠니? 그래서 일단 내가 1번 얘들아 합의 법칙 유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니네들 다음 장 한번 넘겨봐봐. 다음 장 넘겨서. 자, 나 내신 끝나고 첫 수업이라 얘들아 힘든 거는 아는데 너무 졸지 말고, 웃기니까 앞에서 보면 누군지는 말 못해도 졸지 말고 잘 들어봐봐. 자, 얘들아 곱의 법칙 한번 봐볼게. 자, 얘들아 과일 5개가 있고 접시는 얘들아 몇 개가 있대? 6개가 있대. 얘들아 과일은 5개, 접시는 6개. 과일과 접시를 하나씩 골라서 얘들아 과일을 접시에 담는다. 그러니까 과일 하나당 접시 하나에다 올려놓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럼 내가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접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이게 접시라고 생각을 해도 접시가 다 다르대.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6종류의 얘들아 접시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각 접시에 과일을 하나씩 얘들아 이제 올려놓게 될 거야. 과일은 몇 개가 있다고? 5개가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럼 봐봐. 너희가 첫 번째 과일을 들고서 니네 앞에 접시가 6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과일을 어디다 올려놓을까라고 얘들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정하는 몇 개 중에 하나 골라 얘들아 너희가 6개 중에 하나 고르게 되는 거 맞아? 이해돼? 첫 번째 과일을 올려놓을 접시를 6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래서 여기다가 과일을 하나 올려놨다 치자. 자, 과일 몇 개 남았어 얘들아? 4개 남았어. 하나 올려놨으니까. 빈 접시 몇 개가 남았어? 5개가 남아있어. 그럼 너희는 얘들아 두 번째 과일을 올려놓을 접시를 몇 개 중에 고를 거니? 5개 중에 고르게 되는 거 맞아? 5 곱하기. 곱하기는 내가 조금 이따가 쓸게. 5라고만 쓸게. 그래서 어딘가 올려놨어. 그럼 또 접시 몇 개 중에 골라? 4개 중에 고르고 3개 중에 고르고 2개 중에 얘들아 고르게 되면 너희가 접시에다가 얘들아 과일이 하나씩 다 올려져 있고 빈 접시가 하나 있는 이런 얘들아 케이스가 되겠지. 됐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지금 얘들아 과일을 올려놓을 접시를 고르는 이런 선택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연속해서 고르는 거 맞아? 처음에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4개 중에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애들을 다 뭐 할 것이다? 곱해서 얘들아 경우의 수를 쓸 것이다. 이런 게 얘들아 곱의 법칙이 되는 거고, 좀 빠르게 얘들아 밑에 것도 한번 봐보시게 되면 얘들아 10번 같은 거 잘 봐들아. 얘를 순서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x는 여기서 갖고 와야 되고 y는 얘들아 여기 원소 중에 하나를 갖고 와줘야지 돼. 그럼 너희가 x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얘들아 몇 개 중에 선택을 할 거야. a집합 원소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선택을 하겠지. 그럼 a집합에서 얘들아 x 원소 뽑는 가지수가 5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얘들아 1, 2, 3, 4 몇 가지 있으니까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건데, 이걸 우리가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이게 얘들아 문제인 거야. 얘들아 어디 동시에 x, y를 선택하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여기서 하나 뽑은 그 다음에 연속으로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뽑게 되겠지. 그럼 너희가 얘들아 곱하기, 그러니까 연속적인 경우에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0가지 얘들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고, 여기서 곱의 법칙에서 좀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볼게 얘들아. 15번 같은 거 내가 한번 좀 풀어줄 테니까 봐봐봐. 자, 이것도 너희가 항을 전개를 하면 뭐 AX도 나오고 AY도 나오고 쭉 막 CZ 막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항들이 전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전개하였을 때 이런 걸 항이라고 하잖아. 이런 애들이 몇 개냐, 전체적으로 몇 개냐 라는 것을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구하고 싶은 건데, 얘들아 전개를 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왼쪽 괄호에서 누군가를 하나 골라. A, B, C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오른쪽 괄호에 있는 X, Y, Z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여기서 한 문자를 고르는 경우가 3가지고 여기서 한 문자를 고르는 경우가 3가지가 지금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얘들아 B를 고르고 여기서 Z를 골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얘들아 여기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를 고를 때마다 항이 하나씩 생겨버리게 되지.
이 아이디어 괜찮아? 그럼 너희는 왼쪽에 세 가지를 고른 후에 연속해서 오른쪽에 셋 중에 하나를 고르지, 혹은 동시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연속되거나 얘들아 뭘로 볼 수 있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세 가지랑 세 가지를 곱의 법칙에 의하여 곱해서 이제 몇 가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9가지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9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지.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됐니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너희가 조금 좀 공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여기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해가지고 너희한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 너희의 과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요거 좀 끝난 다음에 거기 뭐지 수업 준비 노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줄 거야. 그거 좀 간단하게 좀 하시고, 여기 1번부터 얘들아 16번까지는 얘들아 풀고 좀 고민해보고 얘들아 채점 뒤에 있으니까 해서 오늘 얘들아 조교쌤한테 질문까지 다 하고서 가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고민해서 얘들아 좀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 첫 시간이니까 쉬운 거야 얘들아. 앞으로 이거 쌓이면 양 엄청나게 많아 얘들아. 오늘은 첫날이라서 짧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고, 봐봐 얘들아, 이제 화면 봐봐.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내가 자 너희가 오늘 수업은 뭐 짧게 했지만은 노트 사서 딱 펴 얘들아. 날짜를 쓰는 거 얘들아. 오늘이 이제 10월 28일인가? 그래서 20 얘들아 1028 이런 식으로 얘들아 쓰는 거야. 됐니? 그럼 니네 오늘 뭘 배웠어? 오늘 배운 제목이 뭐야? 오늘 얘들아 제일 배운 제목이 뭐야 얘들아? 오늘 배운 제목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여기 노트에다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내가 배웠구나. 맞니 얘들아? 내가 얘들아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할 때 처음에 내가 뭐 했니? 이그젬플 들지 않았니 얘들아? 버스 내가 이그젬플 들었고 얘들아 옷 입는 이그젬플을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내가 여기서도 세 가지랑 두 가지 있었고 여기서도 얘들아 바지 세 가지 티셔츠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위에는 더했고 얘들아 밑에는 뭐 했단 말이야? 곱했단 말이야. 됐니 얘들아? 내가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든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얘들아 경우의 수를 배우지 않아도 내가 타고 할 수 있는 버스가 5개구나 이 정도는 알아. 내가 얘들아 코디할 수 있는 옷 복장이 얘들아 몇 개구나 6개구나 정도는 알고 살아. 됐니 얘들아? 근데 수학에서 그걸 엄밀하게 나눠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런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예시를 내가 한번 들어준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한다? 더한다. 그 다음에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너희가 연속해서 얘들아 경우의 수가 얘들아 일어나게 되면 얘들아 이런 경우의 수 두 가지 뭐한다? 곱한다 라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솔직히 용어만 좀 이렇게 뭐 법칙하니까 얘들아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갖다가 내가 아까 전에 뭐 1번이랑 3번, 4번 같은 거 좀 풀어줬고 뒤에 장에서도 얘들아 뭐 9번이랑 뭐 15번이었나? 이런 문제를 너희한테 좀 풀어줬었어. 이 이후에는 내가 얘들아 예제를 너희한테 좀 자세하게 얘들아 풀어준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친구한테 만약에 얘들아 이 수업 내용 오늘은 짧지만 오늘 수업 내용을 얘들아 전달한다면 반드시 얘들아 여기 내가 나와 있는 것들은 어때야 돼? 복습 너희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줘야 얘가 합의 법칙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내가 되게 자세하게 좀 풀어줬잖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가지고 좀 풀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짧겠지만 요 정도 얘들아 내용이 들어가 있게끔 해서 니네 나름대로 수업 준비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좀 검사를 좀 맡아줘야지 되는 거야. 알겠니? 이제 좀 하다가 내가 생각이 많은데 그냥 찍어서 얘들아 다음 시간 전까지 톡방에 올리게 할까? 그럼 다른 친구가 한 것도 얘들아 좀 볼 수가 있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면 서로 얘들아 좀 얘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더 괜찮은데? 한번 자기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맞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부탁은 니네 얘들아 노트 같은 거 할 때 너무 노트 정리할 때 특히 얘들아 꼼꼼한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너무 이건 얘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거지 이쁘게 얘들아 막 다이어리 같은 거 쓰듯이 얘들아 너무 막 정성스럽게 색깔 펜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남학생들은 그 노트 좀 잘 해야지 현진아 무슨 학교 앞에서 미술학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있지 그거 연습장 막 그런 거 갖고 와서 거기다 대충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글씨를 좀 똑바로 써서 얘들아 요거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내가 말한 이런 수업 준비 노트는 수학이라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다 필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니 얘들아? 너희가 이걸 좀 하다가 이거 계속 할 건 아니거든? 하다가 어느 정도 얘들아 일정 수준이 되면 나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얘들아 이제 한번 돌려봤단 말이야. 수업 내용을 가만히 얘들아 찬찬히 한번 돌려봤단 말이야. 아 맞다 내가 오늘 이걸 배웠구나 저런 걸 배웠구나 쭉 한번 돌려봤다고 얘들아. 뭐 침대에 누워서 잠깐 눈 감고 한 2, 3분 돌려보든지 그렇게 너희가 좀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냐 무슨 말인지. 얼레벌레 1학기 다 갔다 얘들아 10월 28일에 망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좀 있으면 내년이 돼. 그러니까 좀 아무튼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